MBC가 그런 허술한 조직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게 그렇게 막 써가 감사에 안 걸리겠습니까? 예. 그런 조직이 아니고 그냥 네. 저는 이게 공세에 불과한 거고요. 네. 이런 말 있잖아요. 중동의 그럼 속담에 뭔데? 그 개는 짖어도 낙타는 간다. 어디 속담이요? 중동에. 중동이요. 낙타가 그래요? 사막에 배거든요. 네. 낙타가 물건 싣고 조그맣게 개들이 막 요란하게 짖어대. 아. 근데 낙타가 조금 더 두려워하고 의연하게 걸어가면 개가 깨갱하고 꼬리 내립니다. 네. 아. 이 속담이에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오면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했는데 민주당이 아무리 뭐 개라고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짖어대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합니다. 이거 의미 없는 아무런 의욕도 없는 걸 뭐 현장 검증 가서 3일 동안 4일 동안 떠들어도 네. 근데 이게 듣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아.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듣는 사람이 임명합니다. 없어요.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네. 8월 10일 날 이제 그 임기가 되거든요. 네. 아마 이번에 되면 부위원장도 그 같이 김태규 외에도 누구든 또 할 거예요. 예, 예. 네. 그죠? 그러면 이게 두 분이 되니까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박문진 이사 하고 이제 그는 9명은 방통위원장 임명이 됐습니다. 법에 네. 방통위원장이. 네. 그런데 원래는 이게 안건을 24일 전에 인터넷에 올리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생략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바로 임명할 수가 있어요. 네. 항상 이 칼을 빼는데 대통령의 칼이 좀 더 빨라. 총으로 쏘면 이게 민주당은 쫓아와. 자기들이 본회의 열고 뭐 탄핵한다고 난리치도 네. 쫓아올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속도가. 빼는 칼이 더 빠릅니다. 아. 대통령은 임명장 주고 바르게 임명할 수가 있죠. 예. 민주당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 탄핵하는 탄핵하는데.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네. 박문진 아움이 바뀌고 네. 지금 이제 그 사장은 워낙 이게 그 법정 제재나 MBC가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장이 아마 해임되면서 예. 바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게 MB 정상 1라운드다. 1라운드다. 예, 그렇게 아마 예정대로 고래 갈 겁니다. 그게 이준숙의 역할이고 이준숙의 사명이다. 네. 그거 끝나고 나면 탄핵 소추도 올라가봤자 이제 자기는 또 그만두고 네. 이제 그 다음 사람으로 바톤을 넘길 것이다. 지금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그거 오로지 박문진 이사 선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임명한 거밖에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이 또 청문회 절차 또 거쳐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네. 이거 지금 똑같은 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를 위한 아, 거죠.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이동관, 김홍일 그다음에 그 부위원장 있잖아요. 예, 예. 이상인. 예, 이상인. 그 세 명으로 이게 끝이고요. 예. 이번에 그 이진숙 후보자님께 3년 갈 겁니다. 왜? 어떻게 탄핵이 가요? 올라와도 버틴다. MBC만 정상화시켜 나면 그 다음부터 이게 답답한 게 없어요. 방통이 마비되면요. 오히려 이게 좌파 단체들 지원받거나 또 이게 종편들 심사하거나 네. 이게 마비되면 이게 민주당이 더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게 헌재 가면 두세 달이면 끝나거든요. 네. 왜? 기각될 건 뻔하니까. 사유가 없잖아. 탄핵하더라도 예, 사유하더라도 이게 헌재 가면 지금 헌재 6대 3입니다. 예. 윤석열 임명한 게 그러면 이게 두세 달이면 9대 빵으로 기각될 거예요. 9대 빵으로. 왜? 사전에 탄핵한다고 오. 하니까 아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이번에 탄핵 기각되고 네. 아마 이진숙 끝까지 갈 겁니다. 왜? 아, 그래요? MBC만 정상화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 답답한 거는 민주당 좌파 시민단체들이 많지. 아니에요. 뭐 답답할 거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바뀌는 게 10월 달에 바뀌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내년 초에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정욱 변호사 말대로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면 오히려 그 전에 다 정리가 됩니다. 10월 달에 바뀌니까. 아니 그 지금 6대 3도 이른바 거꾸로 6이 돼야지 탄핵할 수 있는 건데. 네, 기각이 그게 될 거라 쉽진 이런 않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잖아요. 그 불가능하죠. 행안부 장관도 이게 9대 빵으로 졌잖아요. 거의 근데 서정욱의 천기 누설 같아요. 이거 잘 들어보시면 향후 대통령실의 계획이 뭔지를 잘 알 수 그러니까 있는데 여기서 질문은 그래서 그런 절차를 계속해서 하면서 결국 이렇게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걸 하겠냐 오로지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MBC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MBC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고 아마 아니, 생각. MBC를 아무튼 근데 지키려고 이게 민주당이 무리하게 방문진만 하는 거예요. 갈아버리고 그러고 나면 이진숙이 할 일은 끝난다. 나중에 탄핵으로 해서 그냥 계속 시간 끌기를 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버티겠다. 지금 이런 아니,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일단은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네, 그냥 버티자는 거죠. 근데 지금 버텨도 시나리오는. 상관이 없는 게 좀 있으면 MBC가 할 게 또 없잖아, 심리학. MBC가 또 다시 그 재승인 되는 거 그거가 올해 있어요. 올해 네. 12월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 그건 옳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뭐 재승인이야 설마 뭐 안 되게 하겠어? 방송이 자꾸 대마불사라고 이게 큰 방송이니까 MBC처럼 하면 이게 없애야 됩니다. 이런 방송은. 그러니까 이게 법정 제재가 얼마나 쌓이고 가짜 뉴스가 판치했잖아요. 네. 대마불사 아닙니다. MBC도 아. KBS도 없애려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는 방송이 제대로 방송을 해야지 너무 이게 근데 그게 제대로 된 방송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 법정 제재 점수가 쌓이고 있잖아요. 제재 점수가. 예예예 예.
그 제재가 잘못됐다고 지금 계속 법원이 나오잖아요. 아니 지금. 저는 MBC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니, 우리 사과할 게 그러니까 많은데 방송 끝나기 전에 싹 먹었고 아니, 사과 한번 하고 네네네. 가겠습니다. 이 언론 장악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가 싶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스타일이긴 하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권력을 사적 감정을 가지고 휘두르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한 타자 상대하는 한 투수예요. 야구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 타자 하나만 상대하고 내려가는 투수들. 이동관도 따져보면 그렇게 했죠. 케베스. 그리고 한 타자 해고 그만 나갔고요. 투수들. 네. 그다음 김홍일도 두 번째 타자. 뭐냐면 MBC 이사에 대한 이제 결의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거 해놓고 물러났죠. 원샷 원킬로. 원샷 원킬입니다. 이번 세번 이진숙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MBC만 장악해서 이사진 임명하고 네. 끝. 끝.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좀 말하자면 학자나 이런 사람을 해놓고 그냥 앉혀놓을 거예요. 말한다면 이진수 후보까지는 탄핵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한 타자를 상대하는 그런 말하자면 이제 뭐 먹튀형 그런 임명자단 말입니다. 네. 근데 국정운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염려가 되냐면 MBC를 말한 대로 정상화한다고 뭐 없애버린다. MBC를 잘못 손대면요, 이건 국민적 여론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정상화란 말을 함부로 그러니까 쓰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 매우 그런 불쾌합니다. 그런 부분에 뭐가 있어서 정상화야 도대체. 저는 네. 비정상적인 이 정부에서 네. 모디 정상화를 운운하는 것도 네. 말도 안 되고요. 네. 견제받지 않은 권력 썩잖아요. 네. 근데 권력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거부권 행사하고 네. 방송장관 노골적으로 쓰잖아요. 네. 이게 스테로이드 같은 거예요. 네. 스테로이드 과대 복용하면 어떡합니까? 부정이 처음에는 심각하죠. 근육이 생기는데 네. 근육이 많이 한번 썩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 윤석열 정부는 자기들이 권력을 이렇게 쓰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정말 크게 후회할 일이 있지만 MBC를 건들면 안 된다는 부분들은 정말 명심하셔야 된다. 네. 자, 두 가지 빨리 하시죠 사과. 아 이건 일단 네. MBC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좀 망가졌다라고 이제 아마 판단하시는 것 같고 예. MBC는 지금 매우 잘 가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MBC는 굉장히 좀 힘들어졌는데 이 원인은 서정익 변호사랑 완전 반대 상황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 아니 그러니까 MBC 부분의 정상화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예전에 그 노조 탄압하고 좌파에 대한 색출을 했던 그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네. 이 사진을 그 청문회에서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겁니까 했더니 기울어진 거를 바로 잡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우파성 현상으로 바꿔서 지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싹 갈아엎고 네. 그다음 인사도 다 본인들의 보수 쪽으로 하고 과연 이게 정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최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까지는 좋아요. 네. 그다음 지침을 내리면 되는 것이고 방통위에서 제재할 부분들은 제재를 해가면서 방향을 끌고 가는 거와 네. 아예 들어가서 헤드를 갈아 끼우면서 프로그램을 없애고 PD를 잘라내고 기자들을 스케이트장으로 보내고 하는 일을 또 반복하려고 한다는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서정익 변호사님, 그게 정상입니까? 보실 때는 지금 MBC가 이제 노조 등에 의해서 심하게 편향적인 방송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법조인으로서 KBS 이사를 계속 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계속 뭐 방송의 정치적 중립, 객관성 이야기하는데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 MBC도 KBS 방송인들이 다 개인적 정치적 성향이 있어요. 노조도 이게 1, 2, 3 노조에서 민노총 소속이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우파 노조도 있어요. 있죠. 네. MBC가 또 3노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 말은 원래 이게 그 일은 별로 없는데 직원이 많아요. KBS도 이게 방만해요. 솔직히 제가 KBS, MBC는 숫자는 지방까지 하면 이게 그것도 한 2,500 넘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쟁이 심해요. 왜 보직을 서로 좋은 자리를 받아야지 이게 안 그러면 복사하고 매점에 갑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죠? 예, 저는 따라서 이게 그 자국의 대통령들 다 손대라 우리가 아주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인 우리 방송인이 다 할게. 이게 저는 이상이 불가하지. 현실적으로요. 네. 시민단체든 누구든 다 이게 정치적 색깔이 없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는 그렇다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네. 좀 이게 뭐 3명 임명한다든지 현행 제도가 이게 무조건 악이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시민단체나 학계가 다 뭐 2, 3 몇십 명이 하면 이게 다 선이냐? 이렇게는 안 봅니다. 네네. 그래서 법안에 문재인 대한 대통령 판단은 때도 뭐할수 우리 있을 것 문재인 같고. 대통령이 다 임명을 사실상 해서 KBS, MBC 다 바꿔놨잖아요. 네. 그래서 최성호, 그다음에 뭐 박성재, 지금 이제 안영준 이렇게 MBC가 왔고요. 네. KBS도 그랬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그래야 한다. 예, 이렇게 저는 보시는 이게 거예요? 나쁜 게 대통령이 하는 게 자꾸 이게 관여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국민의 방송이자는 건
국민이 뽑은 게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도 3명 지명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도 3명 지명하고 네. 지금 제도가 아주 나쁜 건 아니다 봐요. 네. 자,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하나 너무 길게 갈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이슈를 우리가 무슨 막 양쪽 입장을 들었으면 됐지 더 무슨 논리적으로 들어갈 만한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네. 아무튼 그건 사과를 하고 가시는 게 서정국 변호사님 걔는 지져도 낙타는 간다. 이제 민주당이 지져도 민주당이 아니라 방통위원장 개 비유 안 한다고 이제 말했잖아요. 아까. 그래도 그건 제가 사실상 민주당은 그 개 비유도 비유한 게 아니, 아니다. 아니지만 이 중동에 비유를 그런 쓴다. 속담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개 비유 안 한다고 발언했을 거예요. 돌려보시면. 그러면 그 개가 그거는 뭐 민주당이 아니고 용산일 수도 걔는 그냥 있고 걔. 국민의힘일 수도 그래서 있나요? 중동에 속담이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반발해도 이렇게 말을 해도 민주당에서는 여기 방송국에 항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MBC 없애도 된다. 없앨 수도 있다. 요거는 그거는 이제 아, 방송 심의에서 진짜. 벌점이 쌓이면 네.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말로 그냥.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도대체가? 방송 심의에서 이 벌점이 계속 쌓이면 그러니까 심사할 때 그 벌점을 벌점이 아무렇게 해주고 제재를 아무렇게나 MBC 하고 없애야 그러니까 지금 된다는 문제라는 거 발언은 아니에요. 좀 이게 그 과한 발언 같고요. 없애겠다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 말하자면 아무리 윤석열 정부 제가 기억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 5년짜리 권력이 겁도 없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MBC가 하나의 방송을 보지 말고 국민들이 쌓아온 방송국이라고 보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집 물건 다루듯이 내가 그냥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소중하게 다뤘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의 자산이지 5년짜리 권력의 자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게다가 대통령이 관여를 해도 된다니요. 대통령이 왜 방송에 관여하고 언론에 관여를 합니까? 그걸 관여해도 된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이런 데 관여해도 된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관여라는 몰라요. 게요. 이전 정부들 쭉 그렇게 지금 했다는 아니 말씀이신 제 것 말은 같긴 이게 한데. 9명이 있으면 대통령이 3명 지명하고 뭐 네. 국회 3명 뽑고 하는 이 제도가 절대 악이 아니다. 나쁜 것만은 시민단체 아니다. 학회가 다 뽑는 것도 이렇게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약간 개는 지금 낙타는 간다는 중동의 속담인데 네. 민주당이 개라는 뜻이 아니고 그 얘기는 민주당이 하시긴 이렇게 했죠. 비판해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MBC 대마불사 이야기는 MBC 아무리 큰 회사라도 벌점이 쌓이면 우리 TV조선도 옛날에 재성인 때 그때 여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승인 취소될 수도 그렇게 있다.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요. 이제 들으시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서정욱 변호사와 직접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방통위 자체에 대한 존립 부분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역대 정권마다 이 방송통신을 가지고 네. 너무 이게 저 반대 찬성 입장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입장이 되면은 이 방통위 자체가 정말 이게 달달한 꿀단지 같은 거거든요. 정말 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네. 기구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방통위의 태생이 80년 군부 독재 시절에 언론 통폐 이후에 생긴 겁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의 관여가 그때부터 들어가면서 네. 방통위가 여당, 야당, 대통령 추천되니까 정파가 관여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명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네. 아예 저는 이 부분은 아예 정치색을 다 배제하거나 아니면은 방통위 자체의 존립 여부를 한번 논의해보는 것도 이제 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의원님 마지막으로 30초 남았는데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박문진 이사진 교체를 정부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이제 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먼저 할 것이 박문진을 이제 6대 3으로 구성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 나서 MBC 사장을 갈아치우고 그리고 MBC 구성원들을 이제 물갈이를 하겠다는, 그래서 MBC를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꾸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